자, 배심원의 해임입니다. 자, 32조 1항이죠. 자,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그리고 신청에 따라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인데 선설하지 아니한 때, 각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출석 의무에 위반했을 때,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거짓 진술,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 거부할 때, 자,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6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다음 폭언, 그 밖에 부당한 언행을 했을 때, 자, 이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 나머지 것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이렇게. 그 다음 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답니다. 자, 1항의 결정이 뭐죠? 해임 결정이야. 해임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불복이 안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됐어요? 불복되는 것은 그 배제 결정밖에 없어요. 다 불복이 안 돼요. 자, 다음 사인 볼게요. 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그치? 사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받는 거야. 신청받는 거지, 법원이 직권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직권 사유가 아니다. 신청만 받는다. 이 결정할 때 있어서 역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의무적이다. 여기도 의무적입니다. 그치? 진술 기회할 수 있는 부여하는 것도 의무적이다. 역시 똑같이 요 사임 결정 있죠. 사임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자, 추가 선정. 자,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부족하게 되었을 때, 즉 해임, 사임 등에 따라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배심원이 됩니다. 예비 배심원도 없을 때는 추가로 선정합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 5인 미만일 때는, 그쵸?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적어서. 자, 1인 1명이 부족할 때는 의견을 들으면 되고요. 2명 이상이 부족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네요. 임무 종료. 총국재판 내려지게 되면 당연히 임무 종료되죠. 그리고 통상 절차로 회부한다는 결정하면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집에 다 가는 겁니다. 그쵸? 자, 누구든지 배심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접촉 규제 참고로 보시고, 개인정보 공개 금지, 신변보호 조치 보시면 되네요. 다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봅니다. 자, 재판장은 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공판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필요적이죠? 필기를 해드렸어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의무적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끊고 배제 결정이 있을 때는, 그치? 이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판준비 절차를 붙일 이유도 없겠죠. 자, 됐고, 요게 그나마 좀 36교에서 1항만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건 뭐 그냥 보시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공판준비기일은요 공개입니다. 공개. 우리 앞에 비공개 하나 있었죠? 비공개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공개입니다. 반드시 아닙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틀려요. 여기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가 안 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준비기일은 검사하고 변호인만 나오잖아요. 배심원이 뭘 한다고 나와, 그치? 자, 공판기일은 통지하면 되고요. 통지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출석해야만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속기사라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영상 녹화하면 되고 별도로 보관합니다. 자, 절차와 상 권리와 의무.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묶어볼까요?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만 합니다. 그 말은 직접 신문이 안 돼요. 직접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신문이 아니라 물어야 할 말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면 재판장이 묻겠지, 그치? 그런 것이다. 다이렉트로 묻지 못합니다. 또 필기할 때는 필기를 하잖아요. 그치? 필기를 할 때는 허가사항이 허가사. 허가받아서 하라. 자, 또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도중에 떠난다, 그치? 그치? 허락 없이 떠난다, 안 됩니다.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견해를 밝힌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비밀 누설하는 것도 안 되고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 꼭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거겠죠. 그 다음 배심원의 신문 요청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건과 그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이 갔을 때는 당연히 입 다물고 있겠죠. 근데 꼭 그 중에 한두 명이 이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도 있을 때는 이런 경우 그 이상의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신문 요청권. 자, 신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면입니다. 서면. 종료된 후에 서면으로 한다. 자, 그 다음. 자,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장을 초래할 때는 금지할 수도 있다. 나머지 거 보시고. 선서입니다. 선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은 배심원 등에 대해서 권한, 의무, 재판 절차, 그 다음에 그 밖에 직무 수행에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겠죠. 그치? 설명해 줍니다. 미리 다 사전에. 자, 이 설명할 때 여기 나와 있지? 설명합니다. 재판장이 설명하는데 이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기 전에 이 권한, 의무, 재판 절차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다?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해서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이게 포함돼? 이 지금 밑줄 그어놓은 거 여기 있어 없어? 권한, 의무, 재판 절차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해서 낭독하지 않은 사항이 여기 포함돼 안 돼?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그쵸? 포함이 안 되니까 재판장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술거부권 고지하기 전에 뭐뭐를 선서하게 하도록 하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공판 절차의 특징. 자,
변호인이 없을 때는 국선이죠. 국선입니다. 이게 변호인을 선정하는데 이게 국선이에요. 국선. 여기 나와 있네. 국선이라. 직권입니다. 국선 변호인 할 때 다 했어요. 앞에서요. 이거 제가 전 시간에 도표를 해놨지. 간이공판 절차가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출제 아주 잘 됩니다. 또 이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배심원, 예비배심원이 심리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을까? 이 사람은 법의 지식이 없잖아요.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심원들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심리 관여가 안 돼요. 조심하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요 43조하고 44조 출제 잘 돼요. 자, 이것도 했죠. 배심원이 바뀝니다. 새로 재판에 참여한다. 배심원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갱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이 바뀌거나 배심원이 바뀌면 갱신 절차가 있다고. 처음부터 다시 세팅한다고. 나머지 거 보시고. 그 다음 변론이 종결된 후에는 그렇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은 다음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서 평의를 합니다. 그 말은 유무죄에 대해서 회의한다고. 회의. 그래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요. 그 일치한 부분에 따라 판결하면 됩니다. 그렇지? 일단 끊고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무적이에요. 이무적.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색깔 칠할게요. 할 수 있답니다. 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땐 그렇지만 일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필요적입니다. 여기 색깔 칠할게요. 그래서 지금 색깔 칠했지? 그치? 요 2항하고 3항 여기서 들을 수 있다냐 들어야 한다냐 요게 출제가 아주 잘 됐어요. 바꿔서 막냅니다. 바꿔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는 들을 수 있답니다. 있다. 그리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한답니다. 한다.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 유무죄 판결은 다수결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평결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됐어요? 잘 나옵니다. 받으시고. 자, 유죄일 때 배심원은 심리에 관한 판사와 함께 그 양형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양형이야 뭔지 알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항부터 4항까지 결정이 있잖아요. 그쵸? 배심원의 결정이 있어요. 배심원 평의하고 뭐 결정하고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판결을 내렸다. 의견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기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참고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요. 그래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법원은 일치한 의견에 따라 일단은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존중된 것에 따라 판결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속당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의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자, 설명 의무가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위법이다. 그리고 최초 설명할 때 일부 빠뜨렸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케 할 정도로 위법은 아니다는 거지.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되고요. 자, 판결의 선고를 갑니다. 선고는 변론 종결한 그날에 합니다. 그쵸? 그날 합니다. 당일이지. 변론을 종결한 그 당일에 합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다면 뭐 달리 할 수 있어요.
그 사정이 있다면 달리할 수 있다 했는데 그날은 판결 선고 후 14일 내에는 적어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형사법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었잖아. 그리고 판결 선고할 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만약 다른 판결을 때릴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심원이 가만히 있지. 안 그래도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내버리면 배심원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왜 벌렸냐는 거지. 판사 네 혼자 독자적으로 막 판결 내버릴 거라면 왜 배심 재판하고 그러냐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존중을 해줍니다. 존중해 주지만 판사의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견해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런 부분 등이 있다면 설령 배심원의 결정을 무시한다 할 때는 그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줘서 배심원 등을 설득시켜야 되겠죠. 자, 기재사항. 자,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거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심원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도 기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다른 판결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다른 판결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다가 적어야 됩니다.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지.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되고 배심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를 따로 정할 때는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 그치? 앞에 거가 이거잖아, 그치? 이거라면. 자, 앞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따로 정할 수가 있고 그 특별한 따로 정한다 하더라도 14일 내엔 정하라 그랬는데 14일 내 정하는데 그때 여기 배심원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다음 상소입니다. 상소에 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항소와 상고의 절차는 일반적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만장일치가 내려졌습니다. 만장일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무죄의 판결이 배심원들 사이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것을 재판부가 심리정에도 부합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채택이 됐다. 그런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도 이게 1심이거든. 1심. 이게 1심이란 말이야.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그러한 만장일치 부분 그리고 재판부 1심 재판부입니다. 1심 재판부가 그 만장일치에 따라 그걸 받아들여져서 그걸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이 1심 결정을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예외가 있는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뭐 그걸 그대로 채택해야 할 현저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뭐냐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1심을 뒤집은 거지. 그랬을 때는 위법이다. 그렇죠? 이러한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증거처를 통해서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히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심을 존중해서 무죄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이 1심을 뒤집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법이라는 거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칙 읽어보시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네요. 과태료 볼까? 과태료도 있네. 200 이하짜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 선서 거부했을 때, 뭐 거짓 진술했을 때, 그리고 이 돈 얘기지 돈 얘기. 이 돈 얘기 나올 때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찬법에서는 거의 즉시 항고 안 된다 그랬지? 뭐 빼고? 배제 결정 빼고.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랬지? 나머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돈 얘기 나오지 돈. 200짜리 과태료는 즉시 항고 하나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제 결정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결심판이 아니고 국찬법이죠. 관련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